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6월 27일 QRT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심리적인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그리고 업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차적으로는 지금 전방 산업의 분위기, 그리고 이 관련된 이슈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대한 내용들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 하락에 대한 이러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하락세가 어느 정도 중요한 지지 구간에는 멈춰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지지 구간,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반도체와 관련된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 내용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가 고객사로 이제 가격 부분들 납품하는 부분들이 디램이랑 낸드 가격을 15% 이상 올린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볼 거고 QRT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때 고객사에 가격 인상을 통보를 했다라고 적힌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결국 키워드는 3분기 인상 가격, 이제 가격을 고객사에 통보를 했다. 그리고 AI 수요의 이제 확대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이 부분이 결국에 매출의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실적 부분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내용을 좀 더 보자면은, 이 디램이랑 낸드 같은 경우가 범용 디램, 범용 낸드 쪽으로 이제 가격이 인상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서버용 디램과 그리고 기업용 랜드 플래시 가격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결국에 HBM 그 다음에 ESSD 부분으로 매출 들어가는 디램 랜드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제품군 AI 향으로 하는 디램과 랜드 가격이 인상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디램도 결국에는 HBM 향으로 디램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에 HBM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의미로 저는 좀 해석을 했는데, QRT가 다들 아시다시피 HBM 관련된 신뢰성 평가, 장비를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매출 부분이나 관련성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곤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는 시장 분위기나 업황을 조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정부 정책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조 금융 패키지를 하겠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내려가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제 정부는 우선 반도체 기업에 원활한 투자 자금을 조달 위해서 반도체 금융 프로그램을 지원을 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당장 7월 달부터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투자 자금을 조달한다는 목적이 있는 거니까 고객사에서 이제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의 장비나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1%포인트, 그리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1.2에서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을 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리 인하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지만,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투자에 대한 심리 개선 부분들이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활동이 활발하게 되면서 관련된 장비 회사나 부품 회사들에 대한 매출 증가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7월 달에도 삼성전자나
뭐 다른 고객사도 봐야 되겠지만 특히 삼성전자의 투자 활동을 조금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QRT도 거기와 관련된 장비들의 납품 이런 부분들도 지켜보면서 매출에 영향을 받는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올해 3월달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투자 방법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진입을 했었을 때 시나리오를 미리 다 생각을 해놓고 대응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내가 단기적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들어갈 건지. 그래서 만약에 이 3월 부근에서 가격을 내가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미리 다 생각을 해놓고 대응 전략을 짜야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기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21선 이탈을 하면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추가 매수 관점해서 대응 시나리오를 짠다라고 보면 뭐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 120일 이동 평균선, 241선 요로 가격대 이제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탈을 했을 때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짜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데, 짧게 이제 구간을 정리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회전율을 빨리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거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21선에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 하락폭에 대해서는 내가 리스크를 방어를 했다라고 또 정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 잦은 매매를 하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연속 이렇게 좀 실패를 하게 되었을 때는 손실률을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단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추가 매수 전략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긴 하락이 오더라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조금만 반등을 하더라도 수익권에 올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내가 승률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반대적으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리스크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성향을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어떤 방법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각각 전략이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 전략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장점과 리스크에 대해서 부분을 분명히 알고 투자를 하면 어떤 투자도 틀린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현재로서는 중장기적으로 업황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참 투자하기가 어려운 시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기업에 대한 가치를 알고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제가 요때 마지막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장중에 장 마감 때까지 이제 밀리면서 그 이후에 초록색 선, 심리 저항선인 241선을 지금 단기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으면 이제 하락으로 추세를 전환을 할 텐데, 그 하락에서도 하방 경직을 할 수 있는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 어디라고 생각이 드냐면, 앞전에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긴 아래 꼬리를 단 시점이 있습니다. 여기랑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도 이제 보게 되면은 요 시점 두 개가 가격대가 똑같은데 그 가격대를 일봉에서 한번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지금 심리적인 지지 구간에 어느 정도 2차 지지 구간에 다 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일봉에서도 나타나는데, 여기 아래 꼬리 요 단 가격대가 심리적인 지지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3거래일 동안 가격 변동이 없으면서 지금 횡보를 하면서 가격을 지지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반등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때 이탈을 하게 되면서 촬영을 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 좀 더 지켜보고, 오늘에서야 이제 촬영을 했던 부분들은 이제 대응 구간이라고 생각 들 수 있는 부분에 위치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방향성을 결정하는 부분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또 전략을 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까지 영상에서 제가 전방 산업에 대해서 주가에 긍정적인 부분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두 가지로 살펴봤고, 하지만 좋은 업황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주가 흐름에 대해서 지지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추후에 또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